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단어의 형성과 파생어의 어근과 접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법에는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둘 이상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 복합어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어근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낱말을 이루면서 더 이상 형태소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보면은요. 밤은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낱말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비읍, 아, 미음 이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나무도 역시 하나의 낱말이고요. 나와 무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바다, 하늘, 산 모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고요. 그리고 단일어인 시나브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 순수한 고유어입니다. 다음으로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복합어라고 합니다.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생어는 접두사와 어근 또는 어근과 접미사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어근은 실질 형태소 그리고 접두사와 접미사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면서 이 어근은 실질 형태소니까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형성될 때 어근과 접사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의 뿌리가 되는 것이 어근인데요.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가운데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 바로 어근입니다. 어근의 근자는 뿌리 근자죠. 단어의 뿌리가 되는 중심 부분이 바로 어근입니다. 이 어근에는 규칙적 어근, 불규칙적 어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규칙적 어근은 품사가 분명하고 다른 말과 자유롭게 통합될 수 있는 어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소리의 군은 접두사고요. 소리는 어근인데 이 소리는 품사가 명사이고 명확하게 품사가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말과 비교적 자유롭게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 어근에 해당합니다. 불규칙적 어근은 품사가 분명하지 않고 다른 말과의 통합에 제약을 받는 어근입니다. 아름답다의 이 아름은 품사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요. 답다 이외의 말과는 결합하지 못하는 불규칙적 어근입니다.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주변 부분입니다. 또는 어근의 품사를 바꿔서 문법적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근 앞에 붙는 접두사 그리고 어근 뒤에 붙는 접미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복합어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어근 앞에 붙는 접사는 접두사이고요. 어근에 접두사가 붙어서 많은 단어들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먼저 접두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을 보겠습니다. 접두사는 어근 앞에 붙는 접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합니다. 어근 앞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거죠. 접두사는 대체로 품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르다, 이 마르다는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여기에 접두사 강을 붙여서 강마르다가 되면요. 물기가 없이 바싹 메마르다 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강은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 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에 해당합니다.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품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를 통해서 접두사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부자부터 보겠습니다. 알부자의 알은 진짜 알자의 뜻을 가진 접두사이고요. 부자는 어근입니다. 다음에 군말. 군말의 군은 쓸데없는의 뜻을 가진 접두사이고 말은 어근입니다. 맨발. 맨발의 맨은 다른 것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이고 발은 어근입니다. 풋과일. 풋과일의 풋은 덜 익은 이란 뜻을 가진 접두사이고 과일은 어근입니다. 덧버선. 덧버선의 덧은 겹쳐 신은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이고요. 버선은 어근입니다. 자, 다음에 날고기. 날고기의 날은 말리거나 익히지 않은 뜻을 가진 접두사이고요. 고기는 어근입니다. 돌배의 돌은 야생으로 자라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고요. 배는 어근에 해당합니다. 개살구의 개는 야생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고요. 살구는 어근입니다. 헛고생의 헛은 보람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이고요. 고생은 어근입니다. 들복다의 들은 마구 몹시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이고요. 들복다의 복, 이 복이 어근입니다. 되찾다의 되는 다시 도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고요. 어근은 찻입니다. 드날리다의 드는 심하게 높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이고요. 날은 어근이고 리는 전미사에 해당합니다. 엿보다의 엿은 몰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이고요. 보는 어근입니다. 다음으로 전미사에 의한 파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미사는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는데요. 한정적 접사, 지배적 접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정적 접사는 어근의 뜻을 제한하면서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서 새로운 말을 만들지만 품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품사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어휘적 접사라고도 합니다. 예를 통해서 한정적 접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꾼. 일꾼의 꾼은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이고요. 일은 어근입니다. 털보의 보는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이고 털은 어근입니다. 겁쟁이의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고요. 겁은 어근입니다. 욕심꾸러기의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전미사고요. 욕심은 어근입니다. 옹기장의의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고요. 옹기는 어근입니다. 가난뱅이의 뱅이는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전미사이고 가난은 어근입니다. 먹이다의 이는 사동의 뜻을 나타내는 사동 전미사고요. 먹은 어근입니다. 잡히다의 희는 피동의 뜻을 갖고 있는 피동 전미사고요. 잡은 어근입니다. 지금까지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 한정적 접사를 배웠는데요. 지금은 지배적 접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근 뒤에 붙는 지배적 접사는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서 새로운 말을 만들고 그리고 문법적 변화를 일으켜서 품사를 바꿔줍니다.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기 때문에 통사적 접사라고도 합니다. 예를 통해 지배적 접사가 어떤 품사로 바꿔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꿈. 이 꿈은
어근구에 전미사 미음이 붙어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줬습니다. 쓰기는 어근이 쓰고요. 전미사가 깁니다. 그래서 동사인 쓰를 기가 붙어서 명사로 만들어줬고요. 어근 지우에 전미사 개가 붙어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줬습니다. 여기에서 전미사 미음 개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합니다. 품사가 완전히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법적 성격이 완전히 변했고요. 그리고 명사 스스로 서술성이 없습니다. 다음에 조용하다를 보겠습니다. 조용이라는 명사 뒤에 전미사 하다가 붙어서 명사가 형용사로 바뀌었고요. 공부하다는 명사인 공부 뒤에 전미사 하다가 붙어서 동사로 바뀌었습니다. 전미사 하다는 형용사 파생 접사이기도 하고 동사 파생 전미사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학생답다, 어른스럽다, 슬기롭다를 보면요. 명사 학생, 명사 어른, 명사 슬기 뒤에 전미사 답다, 스럽다, 롭다가 붙어서 명사가 형용사로 바뀌었습니다. 새롭다에서 새는 관형사죠. 관형사 뒤에 전미사 롭다가 붙어서 형용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아닌 품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전미사가 형용사 파생 전미사인데요. 여기에서 답다, 스럽다, 롭다는 형용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그리고 덜렁거리다. 부사인 덜렁에 전미사 거리다가 붙어서 부사가 동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거리다는 동사 파생 전미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규칙적 전미사, 불규칙적 전미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 전미사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으로서 벌이, 높이다, 잡히다, 눈물지다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불규칙적 전미사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으로서 귀머거리, 막에, 너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요.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생어를 이루는 어근과 접두사, 전미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만약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강의를 듣고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